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 시에 부모님이 지원하는 문화, 특히 아들 쪽에서 많이 지원하잖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문화로 잡혀 있는데 이 문화가 당연한 것일까?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있는가? 인식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이트판 글 하나 보시죠. 내용은 조금 긴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신혼집 2억 해주는 걸로 생색내지 말라고 해서 파원했습니다. 코로나로 1인 카페 운영을 하며 어렵게 잘 버텨오면서 결혼 준비하며 각종 기념일도 나름대로 카드 할부해가며 빚으로 해가며 이어왔습니다. 보테카 베네타, 디올 카드 지갑 등등. 자, 머리 아프네요. 신혼여행 가는 것도 칸쿤으로 가는 와중에 칸쿤이 보니까 멕시코 휴양지더라고요. 멀리도 갑니다. 명품 가방 프로포즈 선물로 받고 싶다 하더군요. 둘 다 30 중반인 만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는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일단 허세의 30 중반. 왜 만나는 거예요? 이어서 지갑 사정이 어려워 좋게 이야기했음에도 제부와 전남친과 엄청 비교를 하더군요. 또 이제 비교질까지 하고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 주작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분이 해명한 거를 보니까 리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유자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을 지원해 줄 테니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신혼생활 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가게에 집중해서 돈 벌고 가정도 케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 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여자는 친구들 보는 시선도 있고 신도시에 살고 싶다는 게 이유였고요. 촌동네는 살기 싫대요. 저는 예비 장모님이 아기들 케어해 주시고 본인도 맞벌이 하는 것 때문에 친가랑 가깝게 위치한 신도시에 살자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일은 결혼하고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아기는 낳을 생각이 있다가 저 때문에 안 낳겠다는 둥 자기는 아둥바둥 살고 싶지 않고 집에서 밥 빨래 하는 거면 먼저 결혼한 쌍둥이 여동생처럼 일 안 하고 꼴 빨면서 살 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부잣집에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신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노력하는 느낌이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집 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부모님께서 2억 지원해 주는 집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2억 해주는 걸로 생색내지 말아라 였습니다. 제분에는 8억짜리 집에 오고도 생색을 안 냈다고. 여자 쪽은 집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롯이 저희가 2억을 하는 건데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진짜 30 중반 먹은 성인이 맞는지 딸 키우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껌껌하더군요. 게다가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상견례를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일정 잡고 만나기 5일 전인데 이 여자 제정신 아니죠? 아니면 대한민국 평균이 이런 건가요? 비하가 아니고 충격적이라 적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글을 또 적었는데 댓글 적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지어낸 뻥이 아니라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를 만났던 건 제가 감히 함부로 이 여자를 단정 지을까봐 불안한 마음에도 계속 끌고 왔던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 조상친이 몇 번 왔다 간 거예요.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끌고 온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만나서 대화로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피형 여자라서. 여자 쪽이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동생과 제부한테 평생 비교당하면서 살게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점점. 예비 장모 되실 분은 본인 딸이 단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철없고 지혜롭지 못한 여자였네요. 파혼 통보 후 여자는 카톡으로 울면서 붙잡다가 저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네요. 중간다리 역할도 못한다나 뭐라나. 즉 듣뜯어오라는 이야기죠. 듣뜯어오지 못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랄났죠. 그동안 상처받은 말들로 이 여자 중재해주기도 싫고 그 사람 부모님과 남매들 엮이기도 싫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돌아가서 잘못한 사람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불지옥일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얼굴만 보고 만난 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내모였어요. 차라리 미녀였으면 덜 억울했을 듯. 그 사람도 처음에는 오피스텔부터 시작하자던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면서 숨겼던 발톱을 드러낸 것 아닐까요? 즉 스탑널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중간에 조상친이 왔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네요. 깡 막힌 성격이지만 올곧고 착해서 만났었는데 결과는 이렇네요. 요즘 느끼는 건 기분 좋으면 누구나 착하다는 것.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2억을 도와준 거는 많이 도와준 거예요. 2억 도와주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더 뜯어내라고 한 거예요. 좀 더 좋은 신도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여자가 돈을 안 보탬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신도시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남자 집 쪽에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만은 부모님도 부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노후에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이상한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녀 결혼 비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찾고자 하는 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2015년도 그러니까 9년 전입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가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일단 대상은 누구냐 하면 55에서 69세 기혼 남녀 부모님 세대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결혼한 신랑 신부 자녀 세대 등을 통해 가지고 1200명을 통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신랑 신부 시부 시모 친정부 친정모 이렇게 6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200명씩 했고 이제 시아버지는 53.5 시어머니의 56%가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8천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문화는 안 바뀌었어요. 9년 전이랑.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더 많이 드는데 그리고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1억 이상 지원했다는 비율이 절반 내외는 될 것 같아요. 9년 전에 8천만 원 이상이 지금 거의 한 55% 내외잖아요. 그럼 1억 이상이 1이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은 충분히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2억 이상으로 답한 비율도 각각 10%와 12.5%에 달한다.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뭐냐면 인정 부분은 70%가량이 6천만 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남자 쪽에서 많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유자집 쪽에서 70%가량은 경제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나머지 30은 뭐겠습니까?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아예 안 도와줬거나 이 두 케이스겠죠. 이게 9년 전인데 9년 전일 때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K녀들은요. 국룰 3천이었습니다. 지금도 국룰 3천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룰 3천이 태반이었다는 거는 친정론이죠. 마통론의 서브 이론인 즉 본인이 대출을 빌렸거나 혹은 친정 쪽을 통해 가지고 혼수 자금을 마련한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마통론의 역사는 단순히 본인 빚이 아니더라도 친정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부모 세대는 한꺼번에 수천만 원을 내놓아야 하는 사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되죠? 부모 세대 응답자 중 51.9%가 지원 액수에 대해 부담스러웠다.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매우 부담스러웠다는 8.5%였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60.4%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에도 자녀의 결혼 때 경제적으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 부모 세대 응답자의 68%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의무라는 답을 내놓았다. 의무라고 생각하신대요. 3분의 2 이상이. 지금도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또 부모 세대의 84.7%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 비용을 대주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해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드러냈다. 능력이 있다면 비용을 대주는 거는 뭐 그래도 이거는 좀 이해는 됩니다. 이거는 이해는 되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고 하면 여기였습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부모님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10.4에 불과해 대다수의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4. 그러면 10커플 중에 한 커플 빼고는 9커플이 부모님들이 양가 쪽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2015년이면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돈을 도와주게 되는 계기가 뭐 이자들은 혼수주고 남자들은 보통 주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만 하더라도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블 가까이 날 거예요. 더블 더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거는 OECD 주요국 중에서 빈곤율 나타낸 겁니다. 전체 세대
2021년 기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14.8로 상위권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뭐 미국도 우리보다 높고 일본,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높지만은 14.8로 나와요.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지금 39.3. 2등이 미국 20%한 3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보면 10% 초반, 중반 여기에 많이 몰려있고 뭐 북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자릿수네요. 근데 한국은 너무 높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올라가며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가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 즉 남자 집 쪽에서 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화로 인해 가지고 여유 있는 집들은 문제 없죠. 하지만 여유 없는 집인데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아들을 도와주다가 본인들의 노후까지도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과거 말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딸 둘은 금메달, 아들은 은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중앙일보 일면에 실렸던 기사 제목이었나 보네요. 물론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마케이누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만큼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 둘인 집은 진짜 집안 기둥을 한 2-3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단 단서는 달게요. 제가 보니까 후진국으로 가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부모님들이 지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제가 채칠핀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로 서양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들이죠. 이들 나라 모두 결혼식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화가 일부 존재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커플이 결혼 비용을 주도적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추세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문화가 많아요. 한국 선진국이라면서요. 대한민국 K녀들 한국 선진국이라며. 그런데 이런 거는 또 후진국 문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페미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 집을 남자가 부담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반반 문화가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혼전계약서도 인정 안 되는데 또 반반은 또 안 해. 그런데 또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약속에 5년, 애들의 7년, 약속에 10년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 기피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집 관련된 것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도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문화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독일도 없어요. 영국도 남자가 집 부담하는 거 없어요. 프랑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결국은 주거 마련이잖아요. 즉 주거 마련가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가지고 남자 쪽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는 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즉 어느 정도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는 선진국인 나라들은 아니라니까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이런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도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인 빈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